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시던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골목 입구에서부터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려왔죠. 어린이집 등원 시간이 막 끝나가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오며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현관에서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목 한가운데 어린이집 정문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낯선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남자 셋이 벤치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팔에는 문신이 드러나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 탁 하고 테이블에 올려놓았죠. 라이터 불꽃이 튀었고 곧이어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람은 마침 어린이집 쪽으로 불고 있었어요. 연기는 천천히 아이들이 지나가는 통로 쪽으로 흘러갔죠. 지나가던 한 학부모가 눈살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담배는 삼가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눈빛과 낮게 깔린 욕설이었어요. 남자 중 한 명은 일부러 더 크게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어린이집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진심을 담아 건강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이었어요. 나이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였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 평범한 면,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남자들이 앉아 있는 벤치 쪽으로 걸어갔죠. 그녀는 먼저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아직 근처에 있는지, 그리고 남자들 앞 2미터 지점에서 멈춰 섰어요.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고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죠. 그녀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아이들이 매일 드나드는 공간이라고요. 담배를 끄고 자리를 옮겨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어요. 말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단호함은 느껴졌죠. 남자들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중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장이면 뭐 대단한 사람이냐는 투로 말했죠. 여자 혼자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며 조롱했어요. 두 번째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일부러 연기를 그녀 쪽으로 내뿜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다리를 떨며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원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이라고 부탁한다고요. 목소리 톤은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선을 분명히 긋는 힘이 담겨 있었어요. 남자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피우든 상관없다고, 내가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말했죠. 그중 한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성큼 다가섰어요. 거리가 좁혀졌고 위협이 수위가 올라갔죠. 주변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원장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요. 키 차이 때문에 그녀를 내려다보는 자세였죠. 담배 연기가 그녀 얼굴 바로 앞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남자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위협적인 말투로 속삭였어요. 여기서 뭘 어쩔 건데,
경찰 부를 거냐고 비웃었죠.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그녀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어요.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장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선을 정확히 남자의 눈에 고정시켰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차가움과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제 경고는 끝났다고요. 그 말에는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였죠.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어요. 뭐가 끝났다는 건지,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냐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뻗어 그녀를 밀어내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그녀 어깨에 닿기 직전 원장의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남자의 손목을 잡아챘고 그대로 비틀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고 손목을 감싼 채 신음을 흘렀죠. 두 번째 남자가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내뱉었죠. 하지만 원장은 침착하게 반응했어요. 원장이 그의 등 뒤로 무릎을 눌렀고 팔을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남자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 남자는 얼어붙은 채 멀찌감치 물러서 있었죠.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원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은 고르고 있었지만 거칠지 않았어요.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고 남자들을 내려다봤죠.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경계가 그어져 있었어요. 원장은 남자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 아이들을 지키는 원장이라고요. 그리고 잠시 멈춘 뒤 조용히 덧붙였어요. 예전에는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그제야 그녀를 다시 봤어요. 평범해 보였던 외모 뒤에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원장의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48세,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한 지 5년째였습니다. 하지만 그전 20년은 전혀 다른 삶이었죠.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그곳에서 그녀는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여군 최초로 특임대 실전부대에 배치된 인물 중 하나였죠.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적진 침투. 총성이 울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투입됐어요. 몸에 밴 훈련은 퇴역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사신경, 제압술, 상황 판단 능력. 모든 것이 여전히 살아있었죠. 그녀가 군복을 벗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싶었고, 총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고 싶었죠.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이 됐어요. 하지만 필요한 순간엔 여전히 그녀는 군인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서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죠. 덩치 큰 남자는 손목을 부여잡은 채 뒷걸음질 쳤어요. 바닥에 주저앉았던 남자는 천천히 일어나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이미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었죠. 원장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저 제자리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무게는 달랐어요.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죠. 그저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경찰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고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남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조사 결과 그들은 인근 유흥가에서 활동하는 조직 말단 인물들이었죠. 상습적으로 골목을 점거하고 행패를 부리던 이들이었어요. 경찰은 남자들을 데리고 떠났고 원장에게 간단히 사건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원장은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과장하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잘하셨다고, 아이들을 지켜줘서 고맙다고요. 남자들은 서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죠. 덩치 큰 남자는 손목을 부여잡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공포였어요.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더 이상 평범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이지 않았죠. 바닥에 주저앉았던 2번째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등에서 느껴지던 압력이 사라졌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벽 쪽으로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3번째 남자는 이미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담배는 바닥에 떨어진 채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원장은 남자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저 제자리에 서서 3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시선은 차갑지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경고였죠. 원장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덧붙였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달랐습니다.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항변할 기력도 욕설을 내뱉을 용기도 사라진 상태였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설 준비를 했습니다. 원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남자들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들을 가리켰습니다. 치우고 가라고 말했어요. 명령조도 아니었고 부탁하는 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였죠. 덩치 큰 남자가 허리를 굽혀 담배꽁초를 주었어요. 손이 떨려서 한 번에 짚지 못하고 몇 번이나 시도해야 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서둘러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었죠. 원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에는 만족도 조롱도 없었어요. 그저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남자들이 쓰레기를 다 주워 주머니에 넣자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비켜섰어요. 가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남자들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남자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파란 불빛이 골목 입구를 비추기 시작했죠. 경찰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내렸어요. 한 명은 중년의 남자 경찰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경찰관이었죠. 중년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재, 불안한 표정의 남자 셋,
그리고 침착하게 서 있는 원장. 경찰관은 곧바로 상황을 이해한 듯 했어요. 이 동네를 오래 순찰한 경찰관이었으니까요. 그는 남자들에게 다가가며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남자들은 주머니를 뒤적이며 신분증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신분증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었죠. 여자 경찰관은 원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물었어요.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남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요. 제지하자 물리적 접촉을 시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압했다고 말했어요. 설명은 명확했고 감정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여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중년 경찰관은 남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무전을 쳤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3명 모두 전과가 있었죠. 폭행, 협박, 재물손괴. 그중 1명은 조직폭력배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내쉬며 남자들을 바라봤어요. 또 사고를 쳤냐는 투로 물었죠.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남자들에게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어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남자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경찰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중년 경찰관이 원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간단히 진술서를 작성하러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원장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덧붙였어요. 잘하셨다고, 아이들을 지켜줘서 고맙다고요.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죠. 원장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지 않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남자들은 뒷좌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경찰차가 골목을 벗어나자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자 숨죽이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근처 편의점 주인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는 표정이었죠. 그는 원장에게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감탄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하시더라고요. 건너편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몇몇 주민들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원장은 손을 흔들어 화답했죠. 골목 끝에서는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서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러 오다가 상황을 목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원장에게 걸어와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이 골목이 안전해야 아이들을 안심하고 다니게 할 수 있다고요. 원장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하다고 덧붙였죠. 원장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아이들이 안전해야 한다고요. 엄마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원장은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벤치 주변을 확인하고 혹시 위험한 물건이 남아있지 않은지 살폈죠. 담배재는 이미 치워졌고 바닥도 깨끗했어요. 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린이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편의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골목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없을 거라고요. 원장은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길 바란다고 답했죠. 원장이 어린이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생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들이었죠.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본 선생님들도 있었고 소문을 들은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김 선생님이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어요. 손을 들어 보이며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죠. 베테랑 박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원장을 위아래로 살피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걱정했다고 혹시라도 다치실까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죠.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잘 판단하셨다고 그게 맞는 대처라고 덧붙였어요. 선생님들은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원장은 선생님들을 작은 휴게실로 불렀어요. 5명의 선생님이 모두 모였습니다. 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완전히 정리됐다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앞으로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냐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거나 당황했을 텐데 정확하게 상황을 제압하셨다고 말했죠. 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래전 훈련받았던 일이라고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원장의 과거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군인 출신이라는 것, 특수부대에 있었다는 소문.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죠. 원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임무는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 임무는 계속된다고 덧붙였죠. 선생님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어요. 원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동의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원장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이라고, 선생님들도 훌륭하다고요. 잠시 후 선생님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들렸죠. 원장은 교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악몽도 두려움도 없는 표정이었죠. 원장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 박동은 이미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손끝에 떨림도 전혀 없었죠. 원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이 보였어요. 이제는 아무도 없는 깨끗한 골목이었죠. 그날 저녁부터 동네 커뮤니티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오늘 어린이집 앞에서 실화인가요? 였죠. 본문에는 목격담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 조폭 같은 남자들을 제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예요? 과장 아니에요? 저도 봤어요. 진짜 순식간이었어요. 원장님 대체 뭐 하셨던 분이세요? 편의점 주인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고, 영화 같았다고 썼죠. 아파트 주민도 글을 올렸어요. 베란다에서 봤는데 정말 놀라웠다고, 전문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동네 맘카페에도 같은 이야기가 올라왔죠. 한 학부모가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안심이 된다고요. 다른 학부모들도 댓글로 화답했어요. 저도 오늘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 맡기길 정말 잘했네요. 원장님 과거가 궁금해요. 군인이셨다던데? 누군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다고요. 댓글창이 순식간에 물음표로 가득 찼어요. 707이 뭐예요? 대테러 특수부대예요. 최정예 중에 최정예죠. 여군도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원장님이 선구자였나 봐요. 소문은 과장되기도 했어요. 남자가 셋이 아니라 다섯이었다는 글도 올라왔고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하지만 실제 목격자들이 바로잡았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전하며 과장은 원장님께 신뢰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린이집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등원 시간인데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원장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학부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어요. 원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아이들 잘 보내라고 말했죠. 한 아버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일 들었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원장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다고,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답했어요. 어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원장은 손을 들어 보이며 멀쩡하다고 답했어요. 학부모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아이들 손을 잡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갔죠. 아이들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원장은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해했어요. 아이들이 모르는 게 맞다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오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선생님들은 평소처럼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었죠. 원장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각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어제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원장은 만 3세 반 교실 앞에 멈춰 섰어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블록으로 큰 탑을 쌓고 있었어요. 옆에서 친구가 도와주고 있었죠. 탑이 거의 완성될 무렵 한 아이가 실수로 건드렸습니다. 탑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원장은 아이가 울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웃었어요. 다시 쌓으면 된다고, 더 높이 쌓아보자고 말했죠. 친구들도 함께 웃으며 블록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의 회복력, 긍정성, 순수함. 그게 바로 지켜야 할 것들이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식당에 모여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원장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원장을 보며 반가워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5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오늘 뭐 했어요?
원장은 부드럽게 답했어요. 선생님들이랑 회의했다고. 민준이는 오늘 뭐 했냐고 물었죠. 민준이는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블로그로 자동차 만들었다고. 친구들이랑 경주했다고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민준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낮잠 시간에 들어갔어요. 교실은 조용해졌고 선생님들은 아이들 옆에서 지키고 있었죠. 원장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다음 주 소풍 계획서, 학부모 상담 일정표, 예산 보고서, 평범한 업무들이었죠. 원장은 서류를 펼쳐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어요. 골목이 보였습니다. 벤치에는 이제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죠. 깨끗한 바닥, 맑은 공기, 평화로운 풍경. 원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죠. 어깨에는 소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고 표정은 단단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뒤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원장은 사진을 잠시 들여다봤어요. 젊었던 시절, 치열했던 시간들. 훈련장에서 흘린 땀, 작전 중 느꼈던 긴장감, 동료들과 나눈 우정.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과거였어요. 원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고 현재가 중요했죠.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공간을 지키는 것. 그게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전장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고 새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원장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어요. 소풍 계획서를 검토하며 안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버스 안전벨트, 응급약품, 비상연락망.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죠. 아이들의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하원 시간이 시작됐어요. 부모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원장은 현관에서 아이들을 배웅했어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오늘 어땠는지 물었죠.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었다고, 내일도 오고 싶다고요. 원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일 보자고 말했어요. 부모들도 원장에게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잘 부탁한다고 말했죠. 원장은 미소로 답했어요. 당연하다고,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고요. 모든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어린이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정리를 마치고 하나둘 퇴근했어요. 원장은 마지막까지 남아 문단속을 확인했습니다. 불은 다 껐는지, 창문은 잘 잠갔는지, 가스밸브는 잠갔는지, 모든 것을 확인한 뒤 원장은 현관문을 나섰어요. 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원장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벤치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지나간 일이었죠. 원장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며 걸었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원장의 일상이었고 사명이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원장은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불빛이 맞이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정기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어요. 어린이집 2층 작은 강당에는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참석률이 높았어요. 40여 명의 학부모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원장은 무대 앞에 섰습니다.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했어요.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은 이번 달 교육 계획과 다음 달 행사 일정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죠. 학부모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존경과 신뢰, 그리고 안도감이었죠. 원장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에는 봄 소풍이 예정되어 있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버스 안전 점검은 이미 완료했고, 인솔 교사는 아이 5명당 1명씩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죠. 응급 상황 매뉴얼도 준비되어 있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도 동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원장의 꼼꼼함에 신뢰가 더해지는 순간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엄마였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감사 인사라고요. 최근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걸 더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린이집 간다고 신나한다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선생님들이 좋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말했어요.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의 안전이라고요. 원장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일을 듣고 더욱 감사하다고 덧붙였죠.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최근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원장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과찬이라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모든 선생님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일어난 일을, 원장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다른 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40대 초반, 안경을 낀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린이집 주변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CCTV나 비상벨 같은 시스템은 갖춰져 있냐고 물었죠. 원장은 자세히 답변했어요. 어린이집 주변에는 CCTV가 4대 설치되어 있다고요. 현관, 후문, 놀이터, 그리고 골목 입구를 모두 커버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벨은 각 교실과 현관에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와 직접 연결된다고 덧붙였죠. 또한 매일 아침 원장이 직접 주변 환경을 점검한다고 설명했어요. 위험 요소는 없는지,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다고요. 학부모들은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라고, 안심이 된다고 말했어요.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급식 안전관리 알레르기 대응, 응급상황 매뉴얼. 원장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했죠. 1시간 남짓 진행된 간담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죠.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조부모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고, 아이들 키우기가 무섭다고요. 하지만 이 어린이집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하다고요. 그날 골목에서 있었던 일은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원장님은 진짜 어른이라고, 아이들을 지킬 줄 아는 어른이라고 말했죠.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원장은 당황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죠. 한 학부모가 일어섰고,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원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몇몇은 원장에게 따로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죠. 한 아버지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신은 변호사라고, 혹시 어린이집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 무료로 돕겠다고요. 다른 어머니는 자신이 소아과 의사라며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원장은 감사하다며 명함을 받았어요. 이 동네가, 이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마지막 학부모가 떠나고 강당은 텅 비었습니다. 원장은 의자를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사람들의 신뢰, 공동체의 연대. 그게 바로 원장이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5월의 따뜻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2~3명만 남아 있었어요. 연장반 아이들이었죠. 원장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쪽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된 목소리였죠. 원장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자세에서 위압감이 느껴졌죠. 김 선생님이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 남자는 원장을 만나러 왔다고 답했습니다. 원장은 선생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남자를 향해 걸어갔죠. 남자는 원장을 보자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어요. 원장은 남자를 조용히 관찰했어요. 체격, 자세, 눈빛. 오래 훈련받은 사람의 느낌이었죠.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원장은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이시냐고요? 남자는 한 템포 쉬고 답했습니다. 한 달 전 일로 인사하러 왔다고요. 자신은 그날 쫓겨난 남자들의 윗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기가 다시 한번 팽팽해졌어요. 김 선생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원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계속 관찰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운 태도였죠.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일은 자기 부하들이 완전히 잘못했다고요. 어린이집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선을 넘은 거였다고 인정했어요. 원장님의 대응은 정당했고 자신들이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원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확인했죠.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원장은 짧게 대답했어요. 약속을 지키라고 아이들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요.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라고 덧붙였죠.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고 명심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원장은 손을 내저었어요. 필요 없다고 받을 수 없다고 말했죠.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봉투를 다시 넣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지키겠다고요.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원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사과라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답했어요. 남자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천천히 사라졌어요. 양복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원장은 그를 지켜봤습니다.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 무서우셨을 것 같다고요. 원장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문제 없을 거라고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죠. 그날 이후 정말로 달라졌어요. 골목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길 잃은 취객이 골목에 들어오려 하면 누군가 나타나 조용히 다른 길로 안내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이 골목이 정말 안전해졌다고 마법 같다고 말했죠. 원장은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때로는 힘으로 맞서는 것보다 대화와 존중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겼죠. 어린이집 마당에는 작은 수영장이 설치됐습니다. 아이들은 물장난을 치며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 안전을 지켜보며 함께 웃었죠. 원장도 가끔 마당에 나와 아이들을 봤습니다. 물총을 든 아이가 원장에게 장난을 걸었어요. 원장은 피하지 않고 맞아줬죠. 아이들은 신나서 더 많은 물을 뿌렸습니다. 원장은 흠뻑 젖었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걱정 없는 표정. 그게 바로 원장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낙엽이 골목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은 매일 아침 낙엽을 쓸었어요.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원장이 낙엽을 쓸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하나 더 들고 오셨죠. 함께 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은 감사하다며 함께 낙엽을 쓸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작업했습니다. 한참 후 골목이 깨끗해지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덕분에 이 동네가 좋아졌다고요. 예전엔 무서워서 밤에 나올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안심이라고 하셨죠. 원장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동네 분들이 함께 만든 변화라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시작은 원장님이었다고, 그 용기가 모두를 바꿨다고요. 원장은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어린이집에서는 단풍놀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죠. 행사 당일 날씨는 완벽했어요. 맑은 하늘, 선선한 바람, 따뜻한 햇살. 아이들은 단풍잎을 주우며 신나했습니다.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나뭇잎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단풍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나뭇잎을 모았죠. 한 아이가 예쁜 낙엽을 주어 원장에게 선물했습니다. 원장은 고맙다며 소중히 받았어요. 그 낙엽은 나중에 코팅해서 사무실에 보관했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환호했어요. 눈사람 만들고 싶다고, 눈싸움 하고 싶다고 말했죠. 원장은 안전을 확인한 뒤 마당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만지며 즐거워했어요. 작은 눈사람을 만들고 눈을 뭉쳐 던지며 놀았죠. 원장은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봤습니다. 겨울은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하원이 끝나고 원장은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은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입구에서 두 남자가 다투고 있었죠. 한 명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다른 한 명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몸싸움으로 번질 것 같았어요. 원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죠. 골목으로 빠르게 걸어가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취한 남자는 50대쯤 되어 보였고 다른 남자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소리쳤어요. 빚을 갚으라고 언제까지 피할 거냐고요. 취한 남자는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원장은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라고요. 젊은 남자는 원장을 보며 비켜달라고 말했어요. 이건 자기 일이라고 상관하지 말라고요. 원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취한 남자를 벤치에 앉혔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라고,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젊은 남자는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원장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취한 남자는 사업 실패로 빚을 졌고 젊은 남자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째 돈을 갚지 않아 젊은 남자는 화가 나 있었죠. 원장은 차분하게 중재했어요. 취한 남자에게 술을 깨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에게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점차 진정됐습니다. 원장의 침착함이 상황을 안정시켰죠. 결국 젊은 남자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고, 취한 남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원장은 두 사람이 모두 떠난 뒤에야 어린이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원장은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요. 물리적인 힘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요. 때로는 대화가, 중재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원장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씩 늘어났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죠.
50대 중반이 된 원장은 여전히 매일 아침 골목을 걸었습니다. 안전을 확인하고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어린이집은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대기 명단이 길어졌고 입학 문의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원장은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았어요. 적정 인원을 유지하며 질적 수준을 지켰습니다. 어느 봄날 졸업식이 열렸어요. 7살이 된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떠나는 날이었죠. 작은 강당에서 졸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학사모를 쓰고 무대에 올랐어요. 부모들은 객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원장은 무대 옆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졸업장을 건넸죠. 아이들은 졸업장을 받으며 원장을 안아줬습니다. 원장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건강하게 자라라고 말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눴죠. 한 어머니가 원장에게 다가왔어요. 3년 전 그 골목 사건 때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원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원장님 덕분에 아이가 안전하게 자랐다고요.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덧붙였죠. 원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미소로 답하며 고맙다고 말했죠. 졸업한 아이 중 한 명이 원장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집에서 정성껏 쓴 편지였어요. 원장은 나중에 읽겠다며 소중히 받았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강당은 조용해졌어요. 원장은 빈 의자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아이가 준 편지를 펼쳤어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저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선생님처럼 강하고 착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원장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혼자서요.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그들을 지킨 순간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60대에 접어든 원장은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몸은 여전히 건강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원장은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년에 은퇴할 계획이라고요. 선생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러시냐고, 조금 더 함께 하시면 안 되냐고 물었죠. 원장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쉬고 싶다고 말했어요. 25년간 군인으로 15년간 원장으로 살았으니 충분하다고 덧붙였죠. 선생님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물었어요. 후임 원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고요. 원장은 이미 생각해뒀다고 답했습니다. 선생님들 중 한 명을 추천할 생각이라고요. 그 말에 선생님들은 긴장했어요. 원장은 김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어렸지만 가장 열정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죠. 원장은 김 선생님에게 제안했어요. 원장직을 이어받을 의향이 있냐고요. 김 선생님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원장님처럼 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어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배우면 된다고 말했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어요.
김 선생님에게는 그 마음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장님처럼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죠. 원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원장은 김 선생님에게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행정 업무, 학부모 상담, 안전 관리, 위기 대응. 모든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열심히 배웠어요. 메모하고 질문하고 실습했죠. 원장은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마지막 해가 시작됐어요. 원장은 그 시간을 정성껏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학부모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죠. 골목도 매일 돌며 마지막까지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왔어요. 원장의 마지막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원장의 마지막 졸업식 날이 밝았어요.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강당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현재 재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졸업생들과 그 부모들도 찾아왔죠. 심지어 이제 중학생이 된 옛 졸업생들도 왔습니다. 원장을 보러 온 거였어요.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모들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냈죠. 졸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원장은 한 명 한 명 아이들에게 졸업장을 건넸어요. 마지막 아이에게 졸업장을 준 뒤 원장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졸업식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고요. 15년간 원장으로 일하며 행복했다고,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축복이었다고 말했어요.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원장은 계속 말했어요. 이 어린이집의 철학은 단 하나였다고요.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철학은 새로운 원장에게도 이어질 거라고 덧붙였죠. 김 선생님을 소개했습니다. 새 원장이 될 분이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어요. 김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원장은 김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학부모들에게 인사시켰어요. 학부모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원장은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이 골목을, 이 동네를, 이 아이들을 계속 사랑해달라고요. 함께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원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원장에게 모여들었어요.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감사 인사를 전했죠. 한 중학생이 다가왔습니다. 10년 전 졸업생이었어요. 그 학생은 원장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적혀 있었죠. 원장은 학생을 안아줬어요.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계속 건강하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원장은 빈 강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추억을 되새겼어요. 수많은 졸업식,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순간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장은 마지막으로 강당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은퇴 후 첫 해, 원장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40년 가까이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으니까요.
아침 6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고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점차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이른 시간 공원에는 노인들과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원장은 천천히 걸으며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몸은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거나 뉴스를 봤죠. 오후에는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났어요. 707특임대 출신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날 모임에서 한 동료가 물었어요. 은퇴 생활이 어떠냐고요? 원장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좋다고, 평화롭다고요. 하지만 가끔 아이들이 그립다고 덧붙였죠.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은퇴 후 무료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죠. 다른 동료는 등산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원장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무언가 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냥 쉬기만 하기엔 아직 이르다고요. 며칠 후 원장은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찾았어요. 상담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원장은 자신의 경력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군인 출신이고 어린이집 원장을 했다고요. 상담원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아동 안전 교육 강사는 어떠냐고요? 초등학교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는 자원봉사라고 설명했죠. 원장은 관심이 생겼어요. 좋다고 해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원장은 첫 강의를 나갔어요. 동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원장을 바라봤죠. 원장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전에 군인이었고 어린이집 원장이었다고요. 아이들은 신기해했어요. 한 남자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군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원장은 쉽게 설명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라고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은 안전 교육을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르쳤죠.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설명은 명확했어요. 실습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역할극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접근했을 때 큰 소리로 거부하는 연습을 했죠.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참여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멋있다고,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원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멋지다고, 오늘 배운 것 잘 기억하라고요. 그날 이후 원장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강의를 나갔어요. 한 달에 서너 번 여러 학교와 센터를 돌았죠.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원장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원장은 옛 어린이집을 찾아갔어요. 김 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죠. 김 원장은 말했어요. 처음엔 두렵고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고요.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 잘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죠. 둘은 어린이집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교실은 여전히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원장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곳은 여전히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었어요. 골목을 지나며 원장은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날 조폭들을 제압했던 바로 그 벤치였죠. 이제는 평범한 벤치일 뿐이었어요. 노인들이 앉아 쉬고 학생들이 앉아 간식을 먹는 곳이었죠. 원장은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과거는 과거였고 현재가 중요했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원장은 이른을 맞이했어요. 생일 파티는 소박했습니다. 가족들과 옛 동료 몇몇이 모였죠. 케이크를 자르며 원장은 생각했어요.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주가 다가와 선물을 건넸어요. 직접 만든 액자였습니다. 안에는 원장의 옛 사진과 함께 글이 적혀 있었죠.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영웅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손주를 꼭 안아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원장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죠.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꿈을 키우던 시절.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인이 됐고 나라를 지켰죠. 은퇴 후에는 아이들을 지켰어요. 이제는 자원봉사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확신했어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원장은 75이 됐어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활동적이었죠. 매주 안전교육 강의를 나갔고 한 달에 한 번은 옛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원장은 길을 걷다가 한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여성이 먼저 다가와 인사했죠. 원장님 기억하시냐고. 자신은 20년 전 졸업생이라고요. 원장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성은 감격하며 맞다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고요. 원장님의 영향이 컸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고 말했죠. 원장은 뿌듯해했습니다. 여성은 계속 말했어요. 어린이집 시절 배운 것들이 아직도 기억난다고요. 안전하게 지내는 법, 친구를 돕는 법, 어른을 존경하는 법. 모든 게 원장님 덕분이라고 감사했습니다. 원장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내가 잘 자라준 덕분이라고, 좋은 교사가 되라고 응원했죠. 헤어지며 여성은 약속했습니다. 원장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겠다고요. 원장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자신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원장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죠.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보던 분이었어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참 좋다고, 봄이 왔다고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정말 좋은 날이라고요. 할머니는 원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옛날 어린이집 원장 아니시냐고요. 원장은 놀라며 맞다고 답했어요. 할머니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주가 그 어린이집을 다녔다고, 덕분에 안전하게 자랐다고요. 지금은 대학생이 됐는데 착하고 바르게 자랐다고 자랑했죠. 원장은 기뻤어요. 그 아이도 기억한다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한참을 이야기 나눴어요. 아이들 이야기, 동네 이야기, 삶의 이야기. 해가 기울 무렵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헤어지며 말했어요. 원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동네가 좋아졌다고요. 평생 고마울 거라고 덧붙였죠. 원장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벤치에 앉아 원장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한 일은 작았지만 그 파급력은 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였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원장은 옛 어린이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녁 연장반 아이들이 있는 모양이었죠. 원장은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0년 가까이 자신이 지켰던 공간이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다녀갔고 수많은 추억이 쌓인 곳이었죠. 원장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곳이 영원히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길 바란다고요. 아이들이 계속 웃을 수 있길 바란다고요. 집에 도착해 원장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군인 시절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동료들, 훈련 장면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죠. 그리고 어린이집 시절 앨범도 꺼냈습니다. 아이들과 찍은 사진, 졸업식 사진, 행사 사진들. 두 앨범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군복을 입은 자신과 아이들과 함께 웃는 자신. 둘 다 진짜였고 둘 다 의미 있었습니다. 원장은 앨범을 덮으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원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꿈속에서 원장은 젊었어요. 군복을 입고 훈련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어린이집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원장 주변을 맴돌며 웃었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장은 상쾌하게 눈을 떴어요.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원장은 옷을 갈아입고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으로 가는 길 골목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평화로운 분위기, 안전한 환경.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원장은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지켜야 유지되는 것들이었죠.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원장은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문득 누군가 이름을 불렀어요. 눈을 뜨니 옛 동료가 서 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었죠. 두 사람은 함께 산책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행복하시냐고요? 원장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매우 행복하다고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헤어질 때 동료가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더 나아진다고요. 원장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원장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원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요. 그리고 내일도 좋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킬 것들이 여전히 있으니까요. 사랑할 것들이 여전히 있으니까요. 희망할 것들이 여전히 있으니까요. 원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게,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그날 골목에서 시작된 변화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안전하게 자라고, 동네는 평화롭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에 한 사람이 있었죠. 평범한 원장이었지만 특별한 용기를 가진 사람. 707특임대 출신이었지만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서연이 원장. 그녀의 유산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